제4교시 은행에 맡긴 내 돈은 어떻게 변할까인데요. 네, 우리가 등비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합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원리합계가 무엇일까요? 네, 또 복리법이라서 요즘은 예금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라는 상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심히 잘만 생각해 보시면 이 복리를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을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복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리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리수 표현법이 있네요. 자,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써서 나타내는 법을 십진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숫자의 위치에 따라 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라고 하면 2는 10의 자리 숫자이고 4는 1의 자리 숫자입니다. 똑같이 1234라는 숫자를 나타낼 때 1, 2, 3, 4라고 쓰거나 1000단위마다 쉼표를 사용해서 1234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퍼센트 그랬네요. 자,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체 수량을 100으로 하여 생각하는 수량 중 그중 몇이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기호는 이탈리아 센터의 약자인 퍼센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100분의 1, 다시 말하면 0.01이 얼마? 1%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은행을 지나가다 보면 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율 6%라는 것처럼 이율을 퍼센트로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율이란 나왔어요. 예,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은행은 그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약간의 사용료를 돈 맡긴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은행에 넣고 받는 것을 우리가 이자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라는 것은 원금의 이율만큼의 돈, 다시 말하면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한 것만큼을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네, 그럼 100만 원에 6%면 얼마일까요? 100만 원에 우리가 10%면 얼마예요? 그렇죠. 10만 원이 되죠? 1%는 얼마예요, 그러면? 그렇죠. 만 원이 됩니다. 1만 원이죠, 말하자면. 그럼 6%면 얼마예요? 그렇죠. 6만 원이 된다라는 뜻으로, 6%는 6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넣으면 이자로 6만 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율이 높을수록 이자도 높습니다. 즉 자신이 넣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저축을 할 때에는 이율을 비교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돈을 넣는 것이 좋답니다. 자,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모을 거라면 이율이 높은 은행을 선택해야겠죠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합계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이자를 계산해서 네모 기간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달리법으로 계산한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달리법은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곱하기 기간만 해주는 거죠. 우리도 단순하게 생각할 때나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죠. 옛날엔 또 이런 계산법으로 은행들이 많이 돈을 만져왔는데요. 돈을 은행에 맡기고 받게 된 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되죠.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뭐라 한다?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달리법에 의한 원리합계와 밑에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달리법에서는 원금에다가 그 원금의 이율만큼을 일정 기간만큼 은행이 사용을 했죠. 그것을 더해서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됐고요. 복리법께서는 달리법과 좀 다릅니다. 자, 복리법으로 구한 원리합계를 보면 처음에는 원금을 곱하고 그 뒤에 1과 이율의 합을 이자를 받는 횟수를 거듭 제곱한다는 것. 아,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원금에다가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 아, 그렇네요. 더하기가 아니네요, 정말. 그럼 이게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겠는데요. 곱하기 거기에다가 1 더하기 이율. 여기서 얘기하는 1은 원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간. 네. 돈을 맡긴 기간만큼을 거듭 제곱해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복리법에 의한 원리 합계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수업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리 합계라고 합니다. 맡긴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단리법에 의한 원리합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리법에 의한 원리합계는 원금에다가 더하기 원금 곱하기 이율에 맡긴 기간만큼을 더해서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단리법이고요. 자, 복리법에 의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에 더하는 방법인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 공식은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율의 기간만큼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자, 복리법을 사용하면 만기가 길어질수록 돈을 찾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에 대한 총 금액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넘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복리 계산에서 이자에 대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자는 커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